친구야, 안녕하신가. 이번에는 부트스트랩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트스트랩 프로젝트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아마 어려운 점 없었을 거야. 간단하게 그 CSS 추가하고 그 다음에 jQuery, 부트스트랩 JS 추가하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부트스트랩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해. 일단 예전에 내가 CSS 강좌를 했을 때 CSS 강좌는 계속 할 거야. CSS 강좌를 했을 때 ID 선택자랑 클래스 선택자가 있었다고 했지. 그 ID 선택자는 한 페이지 내에서 단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자를 뜻하는 거고, 이 클래스는 중복이 가능한 선택자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버튼이 있다.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할게. 그냥 버튼 1이라는 클래스를 주었다고 가정을 할게. 그럼 이 버튼 1이라는 클래스는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중복으로 있어도 동일하게 CSS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혹은 내가 만약에 ID 선택자를 그래서 ID 버튼 ID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오류가 가게 되지.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내에 중복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단일한 선택자이냐 아니면 중복이 가능하도 되느냐를 이제 판가름하는 게 ID랑 클래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ID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이제 라이브러리 쓰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어떤 페이지건 어떤 상황에서건 적용이 가능해야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적용 CSS를 어떤 중복적으로 적용을 해도 되고 어떠한 페이지에서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클래스 선택자밖에 없어. ID 선택자를 쓰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한 페이지 내에서는 딱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으니, 이게 이제 이런 부트스트랩 같은 프레임워크에서는 별로 그닥 쓸모가 있는 선택자는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은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를 통해서 기본적인 UI를 CSS가 없이 예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보여줬는데, 버튼을 꾸밀 때는 일단 btn 해서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이제 btn은 이제 버튼 중에서도 프라이머리라는 버튼이 있어. 이걸 쓰겠다. 버튼 1.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썼다면은 이제 Alt F2번 눌러서 크롬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버튼이야.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건 이제 알겠지. 어떤 부트스트랩 명령을 쓰든 간에 클래스를 통해서 UI를 구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아냐? 사실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다 외운다기보다는 경험적으로 그냥 체득하는 거라고 보면 돼. 사실 이거 버튼을 쓸 때는 btn 띄우고 btn 프라이머리 혹은 bt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지.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있긴 있어. 부트스트랩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제일 잘 정리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부트스트랩 공식 홈페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서 혹은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사이트에서 보고 따라하면서 쓰면 돼.
근데 일단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 무작정 이렇게 뭐 부트스트랩 사이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덤벼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트스트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은 한눈에 그냥 대략 감을 잡고 싶으면은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여기 보면 btn success 이런 부분이지, 이런 클래스 선택자에 대한 이런 걸 눌러주게 되면은 부트스트랩 뭐 몇 번째에 있는지를 보일 거야. 지금 이게 bootstrap.css인데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를 쓰게 됨에 따라 여기 있는 명령들을 다 쓰게 될 거야.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HTM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지, HTM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을 부트스트랩을 개발한 사람들은 이렇게 h1 태그도 마진은 이 정도 줘야 된다, 아니면 폰트 사이즈는 이 정도로 한다, 이렇게 표준화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태그만 쓰기만 쓰면 여기 있는 게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btn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들은 이런 것들이지. 클래스 여기 보면 점 클래스 선택자 뭐 이렇게 쭉 보일 거야. 근데 엄청 많아. 여기 보면 bg danger 뭐 워닝 뭐 이런 거 보이지? 아니면은 이거는 그리드 시스템, 여기는 테이블 명령까지 있네. 테이블 뭐 btn 이거 보이지? btn 포커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버튼에 뭐 포커스가 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다, 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어떤 색으로 변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 보일 거야. 너무 많으니 그거는 나중에 뭐 차차 배우면 되니까. 그럼 어쨌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일단 부트스트랩 홈페이지 getbootstrap.com에 들어가가지고 영어가 정 너무 싫다, 영어가 너무 좀 부담이 된다 하면은 여기 이거는 이제 개인 사이트인데 이게 사이트가 계속 바뀌어. 한국어 번역 사이트가. 그래서 지금은 최상위로 올라와 있는 게 여기 이제 부트스트랩 k.com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한글화 돼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면은 여기서도 봐도 돼. 근데 이 사이트의 문제점은 여기서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뀐 내용이 여기 아마 즉시 바뀌지 않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아마 조금 바꿔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어쨌건 그러면 뭐 한글 사이트로 좀 설명을 해줄게. 그냥 뭐 한글 사이트 아니다, 그냥 영문으로 봅시다. 우리는 개발자이니까 영문 사이트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야 돼. 일단 그러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여기 CSS라는 메뉴로 들어갈게. CSS 메뉴 들어가면 어떤 CSS를 적용할 수 있고, 그게 별도의 CSS 명령 없이 그냥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를 통해서 어떻게 꾸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 일단은 지금 여기는 넘어가도 돼. 지금 여기 그리드 시스템이 먼저 나왔는데, 그리드 시스템은 나중에 이후에 가르쳐 줄게.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 이거는 대충 알려주면은 이게 모바일 사이트나, 그러니까 지금 PC 버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정도 크기가 되면은 이제 뭐 태블릿 PC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잖아. 아이패드일 때는 어떻고, 그 다음에 요 정도 크기의 모바일 사이트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지, 텍스트가. 지금 너무 줄이면은 이렇게 안 되고, 이 부트스트랩의 문제점이 약간 이렇게 좀 느려. 물론 크롬 탓도 있긴 있어. 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됐던 것들이 아까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지. 크기가 이렇게 딱 맞게 되잖아. 이게 이제 모바일이나 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당장 몰라도 되고 차차 이제 본격적인 사이트를 개발하기 시작할 때 그때 공부해도 돼.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이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알아볼게. 일단 여기 보면은 H1 태그부터 H6 태그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미 보드, 그 다음에 36px, 그러면 36픽셀이 적용이 됐다. 36픽셀부터 12픽셀까지 약간 진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이거 원래, 그럼 이런 생각이 들까? 원래 H1 태그에서 H6 태그까지 적용된 크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조금 달라. 한번 볼게. 여기 이 카피를 눌러도 되고, 그냥 이걸 복사해도 되고, 카피를 누르면 돼. 카피를 눌러서 여기다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 그럼 나왔지. H1부터 H6까지. 일단은 지금 부트스트랩이 적용된 상태야. 그래서 이거를 Alt F2번 눌러서 크롬으로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원래 부트스트랩이 없으면 요거를 다시 시행해보면 다르지. 지금 이게 여기는 부트스트랩 디자인이 적용된 H1 태그이고, 여기는 그냥 일반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런 스타일이야. 뭐 사람의 기호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가독성이 있고 좀 더 뭔지 잘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 크기도 조정하고 뭐 스타일도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H1 태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있느냐? 없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네가 그때그때마다 실행해보고, 요게 이쁜데? 그럼 이렇게 하고, 저게 이쁜데? 저렇게 하고, 뭐 이런 마음대로 해도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스몰 태그를 써서 했다고 적혀있지. 동일하게 한번 시도를 해볼까? 원래 부트스트랩이 적용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 거의 뭐 분간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 분간이 안 되는데, 이걸 부트스트랩을 적용해서 띄우게 되면은 어때?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여기는 이제 서브 타이틀이라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그냥 똑같은 완전 새까만 색이어서 얘랑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서브 타이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근데 부트스트랩에서는 그 CSS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비교적. 어쨌든 이런 거 있고, 이 이거는 별거가 아니야. 이거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P 태그를 썼을 때 클래스에서 리드 보이지? 부트스트랩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힌트가 작동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부트스트랩이 인클루드 안 돼 있으면은 써도 안 나오는데, 부트스트랩 CSS가 적용이 돼 있으면은 웹스톰에서 읽어줘. 보이지? 그래서 리드인데, 이거는 뭐 리드가 적용된 거랑 적용되지 않은 거 조금 차이가 나지?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사실 필요가 없어. 뭐 필요가 난 개인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하거든. 이 리드가 필요한데, 없을 수도 있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쓰면 돼. 그냥 나는 H1 태그 써서 쓰겠다 하겠으면 H1 태그 써서 뭐 써도 되고, 그냥 단순히 이 리드 클래스를 부트스트랩의 리드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텍스트 표현 방식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재량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거만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것도 있네. 사실 이게 기존에 있는 HTML에서 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 부트스트랩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좋아. 지금 여기 보면은 부트스트랩이 적용돼서 여기 색깔 보이지?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색깔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걸 만약에 부트스트랩을 적용을 안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색상이 조금 달라지게 되지. 색상이 잘 달라지게 돼. 그러면 이 색상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생겨.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바뀐 걸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bootstrap.css 파일에 들어가가지고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 검색창이 나오게 돼.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거는 하이라이트잖아. 이렇게 마크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엄청 많을 거야. 그리고 엄청 많은 데다가 여기 보이네. 컬러가 여기 보이지. 요 색깔이랑 요 색깔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꿔볼게. 지금 이렇게 바꿨어. 바꾸고 다시 테스트를 하면은 다시 띄우도록 할게. 색상이 바뀐 걸 볼 수 있지. 이게 부트스트랩의 장점이 부트스트랩 있는 그대로 써도 되지만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 개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프로젝트 안에도 넣어야 될 것이고 이 CSS 파일이나 JS 파일조차도 우리가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뿌려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이전 시간에 약간 설명을 했지만은 CDN을 쓰는 방식이 있고 단순히 우리가 프로젝트 안에 넣어서 같이 호스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경우에는 우리 웹서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게 맞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안 들어간 경우나 아니면 그냥 별도의 CSS 사이트.css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외부 CDN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CDN JS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CDN을 써도 된다. 그런 거지. 어쨌건 여기 보면 색상이 요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 색깔. 뭐 어쨌건 이렇고. 그래서 이거는 쭉 한번 보면 돼.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잘 쓰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가 있음으로 해서 네가 좀 더 좀 코드를 덜 작성할 수 있다면은 이런 걸 쓰는 거를 추천을 해. 어차피 부트스트랩을 쓸 거니까 우리는 쓸 거니까 부트스트랩 안에 있는 기능을 100% 활용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별도의 이렇게 사이트.css 별도의 CSS 파일을 운용을 안 해도 그냥 깔끔하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다시피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텍스트 로어 케이스, 어퍼 케이스, 캐피탈라이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일 앞자를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쭉 이거는 다 전부 다 대문자, 이거는 전부 다 소문자. 이게 이제 그냥 한번 보여줄까? CSS 상에서는 자 테스트를 했을 때 지금 전부 다 이제 작은 소문자야. 소문자인데 그럼 어떤 원리로 소문자가 되느냐?
얘를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클릭을 해주면 돼.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 보이지? 텍스트 트랜스폼 로어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CSS 그냥 부트스트랩 안 쓰고 CSS만 쓸 거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환시켜주면 돼. 근데 부트스트랩에서 이미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는 로우 케이스로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글자를 이렇게 이 색깔로 바꿔준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소문자에다가 빨간색으로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부트스트랩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CSS 별도의 CSS 없이 그냥 클래스 이렇게 적음으로써 해결이 다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쭉 읽어보면 돼. 여기도 이런 거 여기 보면 이 회색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반대편에도 넣을 수 있다. 아니면은 리스트도 넣을 수 있다. 지금 여기 보면 리스트에 또 리스트가 적혀 있지.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아주 쉽게. 이렇게만 표현하면은 여기 요 1단계 리스트가 표현이 되겠지. 이렇게 1단계 리스트가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또 UL LI 보이지?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거 UL과 LI의 그걸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UL은 여기 보면 unordered list 그러니까 순서가 없지. 순서가 없는 단순 점점점점으로 진행하는 그 리스트고 그 다음에 이 LI는 리스트 아이템이란 뜻이야. unordered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 안에 리스트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ordered 리스트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리스트지. 순서가 있는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 아이템이 있고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 분간해서 하면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점이 하나 생겼잖아. 근데 우리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이렇게 비슷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ordered list 그 다음에 list unstyled 그러니까 이제 지금 리스트 스타일이 여기 보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점점점점점점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흔히 그냥 단순히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 리스트 스타일 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점점점점이 없어지게 돼. 없어졌지. 근데 우리는 이런 스타일 시트를 쓰고 싶지가 않아. 근데 부트스트랩에서는 적용을 해줘.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스타일로 한번 적어볼게. 주석 처리하고 클래스
list unstyled 이렇게 적게 되면은 동일하게 아까 내가 했던 거는 리스트 unstyled 내가 리스트 스타일 non 했던 건 앞에 점점점점이 없어졌지만은 빈칸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 이 리스트 스타일 unstyled 하게 되면은 패딩 레프트 그러니까 왼쪽 여백조차도 없애버리는 거지.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도 없는 걸로. 부트스트랩에서는 별도의 이렇게 스크립트 작성 저 스타일 시트 작성 없이 이렇게도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라인 지금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가로로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리스트 인라인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당겨지는 거지. 해볼까? 리스트 인라인 해서 테스트하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쭉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쉬워.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네가 알고 있는 태그들 h1이나 뭐 ul이라든지 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만 써도 부트스트랩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 명령까지 넣어주면은 이런 내용들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내일은 조금 더 밑에 뭐 코드, 테이블, 폼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줄게. 이게 너무 좀 별거 아닌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너에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요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것들 이건 내가 그냥 사이트 보고 할 테니 너는 뭐 부트스트랩 뭐 좀 이렇게 사이트 개발하는 걸 좀 알려달라 하면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 일단은 지금 차례차례 봤는데 오늘은 이 타이포그래피까지 보도록 할게. 여기까지.